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3년차 현직 아마존 셀러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서 아마존 창업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해요. 이 인터뷰에서 물어본 질문의 내용과 각 질문이 나오는 시간 영상대는 제가 따로 정리해서 이 영상 및 상세글에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 부탁드려요. 그럼 바로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보표님. 먼저 안녕하세요. 저희 집돌이 아마존 셀러 구독자님들에게 소개 예.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 소개를, 지금 기분이 약간 시상식에 올라와 있는 기분인데, 집돌이 아마존 셀러 구독자 여러분, 저도 한 명의 구독자로서 오늘 이렇게 채널에 나오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제가 아마존 처음 할 때 똑같이 구독자의 입장에서 이 채널을 즐겨봤기 때문에 상민 대표님과 이렇게 인터뷰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떨리는데, 아무튼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터뷰 먼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 네,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네, 아마존 질문 시작하는 것보단 조금 네, 재밌게 그렇죠. 네, 보표님을 알아가는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첫 네, 번째 질문으로 보표님의 MBTI는 어떻게 네. 되시나요? 요즘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MBTI. 저 시대 때에는 사실 혈액형이 아, 뭐냐고 많이들 물어보면서 했었는데, 요즘 민지 세대라고 하는데 MZ 세대들은 이 MBTI를 꼭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예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저의 MBTI는 NTJ라고 해서, 네, NTJ의 특성을 좀 찾아보면 지금 이 영상을 우리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저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혹시라도 한번 제가 특성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좀 맞는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NTJ의 특성을 보니까 좀 대단한 좀 뭐랄까 좀 통솔가? 좀 어떤 좀 조직을 만들길 좋아하고 통솔하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좀 효율적으로 밀어붙이기를 좋아하고, 또 이제 거기 특징에 보니까 이 꼰대들한테 저항을 가장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예전에 회사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랬었구나. 꼰대들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비합리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오더가 들어왔을 때 정말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항상 퀘스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MBTI는 NTJ, 예, 장점과 단점이 확실한 MBTI더라고요. 그 ENTJ가 CEO에 가장 잘 맞는 그 예, MBTI 아닌가요? 맞아요. 그 스티브 잡스가 아, 스티브 네네. 잡스가 ENTJ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대단한 MBTI 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 같은 ENTJ이긴 한데 한 명은 이제 세상을 바꿨는데 저는 뭐 구석도 못 아니에요. 바꾸고 있으니까 좀 비교는 되는데, 아무튼 스티브 잡스가 ENTJ라고 합니다. 예. 네. 차근차근히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도록. 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네. 보표님의 하루 일상, 데일리 네. 루틴이 네.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예, 루틴도 요즘 정말 핫 키워드더라고요. 요즘에 뭐 미라클 모닝부터 해서 루틴, 뭐 리추얼,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저의 하루는 일단은 뭐 저는 그 뇌를 딱 분해를 해서 봤을 때 전 인풋과 아웃풋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오전 시간에는 인풋, 그러니까 뇌에 뭔가를 집어넣는 그런 좀 루틴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아침에는 되도록이면 뭐 4시에서 6시 사이 일어나는데, 뭐 4시 정도 일어날 때는 저녁 한 10시 정도에 잠을 들었을 때 한 4시 정도 일어나고요. 만약에 어떤 뭐 제조사 미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늦게 자면 늦어도 그래도 6시까지는 일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오전에는 주로 뭐 뇌에 인풋하는 거, 뭐 뉴스를 읽는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어떤 뭐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예를 들어서 독서라든지 계획 세운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하루에 제가 매일 만보 걷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네. 자연 속에서, 다행히도 좀 집에서 가까운데 그런 공원이 있어가지고
자연 속에서 그 공원을 3바퀴 돌면 만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걸으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겠다. 좀 더 생각들을 좀 정리하고 그렇게 보내고요. 오후에는 이제 아웃풋 해야 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유튜브 기획이라든지 유튜브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블로그 작성이라든지 저한테서 뭔가가 나와야 되는 일들을 이제 오후 시간대에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 인풋과 아웃풋이 전혀 상관없는 예를 들면 고양이 똥 치우는 거 이거는 그냥 인풋과 아웃풋이 아니라 그냥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똥을 열심히 퍼서 버리는 그런 역할까지도 루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딱 ENTJ스러운 일상인 것 같네요. 딱 체계적이고 네, 효율적이고 인풋과 네, 아웃풋 딱 나눠서 딱 네, 계획적인. 네. 네, 멋있네요. 제가 그게 멀티플레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인풋과 아웃풋을 음, 동시간대에 막 하면 좋은데 뭐 집어넣을 때는 좀 효율적으로 집어만 넣어야 좀 쫙 음, 들어오고 또 내보낼 때는 좀 쫙 내보내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새벽 4시에 일어나시면 예. 꼭 그렇게 일찍 일어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네. 그때 일어나시면 또 언제 주무시죠? 예. 새벽 4시에 일어나는 날에는 이제 밤 10시 정도에 잠을 자요. 네네. 예.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6시간. 네. 예.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사실 시간 관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저의 바깥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시간이 회사의 시간이기도 하니까 어느 네네. 정도는 회사에 짜여진 시간 안에 굴러가다 보니까 그랬는데 제가 혼자서 일을 하는 아마존 셀러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늦게 일어나면 뭐 이것저것 좀 하다 보면은 바로 오후 한두 시가 되고 또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바로 저녁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좀 뭔가를 배우거나 그런 시간이 오후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굳이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은 오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독서도 하고 그다음에 계획도 세워보고 그다음 뉴스 같은 것도 좀 습득하고 좀 그렇게 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 정도에 일어나고요. 늦어도 6시에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나야만이 하루가 조금 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히려 네. 늦게 있으면 일 다 끝나고 이제 조금 릴렉스 하면서 네. 쉬면서 이제 TV도 보고 하다가 그쵸, 시간이 그쵸. 다 가잖아요. 저녁 네, 맞아요. 먹고 네. 나른해지니까 좀 졸다가 또 네. 올라가가지고 또 자고 네. 그러면 또 하루 늦게 맞습니다. 일어나고. 네. 네. 근데 저도 일찍 일어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실 것 같아요. 굉장히 예. 공감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예. 보표님이 어떻게 아마존을 시작하시게 음. 되셨는지의 예. 스토리를 알고 싶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보시면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희생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은지. 예, 저는 2019년까지는 정말 저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서 제 시간을 희생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회사를 이제 퇴사하게 되고 회사를 퇴사한 다음에 우연치 않게 아마존 코리아에서 이제 아마존 관련 영상을 보게 되었고 보다 보니까 이제 관련 영상으로 우리 아마존계의 가장 인기 있는 채널이죠. 집돌이 상민 대표님의 유튜브 영상이 떠가지고 아니죠. 그걸 보면서 와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어? 집에서 이렇게 장난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그럼 저의 영상이 큰 역할이 되었나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아, 지금은 저의 시간을 영광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저의 시간을 다른 누군가의 꿈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오로지 저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상민 대표님에게 감사의 인사 아, 드려요. 감사합니다. 저의 네, 영상 보시고, 네, 조금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 영상을 통해서 시작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보표님의 영상을 보시고 시작해 네,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예, 이제는 저희 영상도 그렇고, 이제 예, 보표님의 영상도 하고, 또 예, 나중에는 그 커뮤니티 함께 예, 예, 같이 다 같이 커뮤니티로 이제 또 그 네, 영상들을 보신
여러분이 또 다른 그렇죠. 많은 셀러분들을 낳는 그런 커뮤니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한국 커뮤니티가 좀 너무 작잖아요, 지금 현재로선. 그렇죠. 저는 그 슈퍼볼이 얼마 전에 사실 미국에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네, 이제 맞아요. 슈퍼볼 경기 자체는 저도 잘 안 보는데 그 하프타임 쇼는 보거든요. 저는 그 공연하는 거를 즐겨 보곤 했었어요. 그 하프타임 쇼에서 공연하는 거. 그런데 왜 커뮤니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연 이야기가 나올까? 지금 보시는 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번에 닥터 드레라는 그 진짜 서부 쪽에 힙합 쪽에서는 전설과도 같은 프로듀서가 키운 에미넴부터 해서 뭐 메리 제이, 뭐 50 센트 이런 가수들이 그러니까 래퍼들이 스눕독이라든지 래퍼들이 다 나오고 닥터 드레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사람이 키운 한 명 한 명이 또 다른 스타가 되어서 다 같이 공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뜻깊고 멋있다. 만약에 정말 한국인 아마존 셀러 커뮤니티가 스타 셀러들 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셀러들이 계속 그렇게 낳는다면은 언젠가는 우리 커뮤니티 또 상민 대표님의 커뮤니티도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훗날 같이 공연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꿈을 키워보고 있습니다. 아마존 슈퍼볼 좋네요. 네, 아마존 슈퍼볼 이제 하프타임 쇼에 이제 저희 팀이랑 해외대회 콜라보로 같이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정말 같이,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언젠간 저희 네, 같이 언젠가 커뮤니티 있습니다. 해서 같이 모이는 날이 예,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조금 이 전 질문과 된 예, 질문이라 생각하는데, 예, 아마존 사업 하실 때 언제 제일 하길 음, 잘했다라는 예.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아마존 사업을 할 때 아까 조금 전 질문과 좀 연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쓸 때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갑자기 타코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타코 먹으러 그냥 가면 되는 거고, 갑자기 어떤 몸이 좀 아프다. 그럼 병원에 가야겠다. 그럼 병원에 가면 되는 거고, 갑자기 두통이 너무 와가지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침대에서 쉬어도 되고. 그러니까 제 시간을 제 마음대로 시간의 주인이 돼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존은 뭐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물건 보낼 때는 물론 포장해서 보내야 되고 뭐 검사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그나마 시간이 조금 자유로운 사업이지 않나. 그래서 그럴 때 아마존 사업하기를 잘했다. 예,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를 얘기하자면은 손님을 직접 상대 안 해서 좋다.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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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메일로만. 네, 저는 그 자체몰을 예전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고객과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인지를 전 경험을 해서 알거든요. 그런데 네네. 정말 다양한 케이스를 고객들이 괴롭히거든요. 근데 그걸 아마존이 다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네네. 아마존 사업이 이게 좋은 거죠.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데 이게 큰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좋은 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하시고 또 네. 아마존 사업에 대해 많은 홍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존 네. 시작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네. 어, 혹시 그런 분들에게 예. 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음, 현실적인 조언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상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존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게 만약에 요술방망이다, 매직 완드다라고 했을 때는 요술방망이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조금 더 진지하게 이거는 사업이다, 비즈니스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아마존은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그 플랫폼에는 장점과 단점이 확실한 거니까 장점과 단점을 확실히 내가 인지하고 비즈니스적 마인드로 들어가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단점을 최대한 커버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인드로 가야만이 그 아마존 사업을 충분히 좀 성공적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좀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저가 제품 같은 거를 좀 런칭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은 저가 제품의 경우에 아마존에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광고 키워드 비딩 단가에 따라서
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가의 제품을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그게 예. 실제 사례가 있으신가요? 아시는 분들 예. 중에? 굉장히 좀 많은데요. 이 네. 아마존 유튜버로서 아마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 지속성이라는 거를 한번 키워드로 삼고 봤을 때에는 처음에 저를 알게 돼서 그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마존을 계속 하시는 분은 이제 지속성이라는 거 봤을 때 많지 않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왜 중간에 드랍을 하게 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이윤이 남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입점을 해서 못 팔아서 그만두시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어떻게든지 팔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파는 과정에 있어요. 팔긴 파는데 남는 게 없으니까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뭐 한 번은 버티겠지만 뭐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분의 지갑도 텅텅 비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건 비즈니스적으로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엑싯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저가 제품을 많이 런칭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가 제품이 만약에 여러분이 한 번 정도 아마존이나 사업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이클을 알기 위해서 하시는 건 좋지만 저가 제품으로는 절대 어떤 큰 성공을 거둘 수는 없다라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한 대표님이 9불 99전짜리 아이템을 런칭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한국에서 수입해서 그 아이템을 하나를 팔면은 2불 정도가 남는 아이템이었어요. 이제 FBA 수수료 빼고 뭐 여러 가지 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생각했던 구매 전환율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존의 뭐 평균 구매 전환율이 예를 들어서 뭐 15%다라고 하면은 100번 클릭을 100번의 트래픽이 유입되면 15명이 이제 사야 되는 건데 2불씩 네네. 2불씩 15개밖에 못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는 게 그 비용과 한 번 클릭을 아마존에 광고를 했을 때 키워드 비딩 단가가 만약에 뭐 1불 이상, 2불 이 정도 사이라면은 100번의 유입을 받는데 100불에서 200불을 사용할 것인데 실제로는 2불 남는 제품을 뭐 10개밖에 못 판다고 한다면 20불밖에 안 남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네. 구조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진 게 가장 큽니다. 근데 음, 반면에 그냥 별다른 노력 안 하시는데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런 분들은 사실 뭐 디테일하게 뭐 상세 페이지도 그렇고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도 그냥 꾸준히 하세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제품을 팔았을 때 한 20불 정도가 남는 제품인 거고 뭐 비딩 단가가 뭐 75센트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별로 신경 안 써도 어쨌건 남으니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꿈을 너무 좀 허황된 꿈을 꾸지 마시고 그 구매 전환율과 키워드 비딩 단가 같은 걸 고려하셔 가지고 하나를 팔았을 때 얼마가 남는지 파악하셔서 아마존에 입점하시는 게 롱텀에서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마존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이 주변에서 죽었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 그런 분들을 보시면 이제 해보시고 예, 실패하셔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 보통 그런 케이스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저가의 예. 단가로서 제품을 판매해서 그렇게 되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판매 음, 자체에 문제를 가지신 분들은 생각보다는 적더라고요. 예. 음, 보편님은 아마존 사업이 죽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상황이 다른 게 여러분들하고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그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아마존이 아니면 어디에서 팔 거예요, 도대체? 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커머스 가장 맞아요. 큰 시장입니다. 가장 많은 고객이 이미 있어요. 여기에서 안 팔면 어디서 팔 겁니까? 그런데 사실 뉴스도 그렇고 자극적인 네거티브한 뉴스들이 조회수도 높고 사람들의 관심도 큰 겁니다. 이 아마존도 똑같아요. 이 미국에서 자체모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 배송 비용이 동부에서 서부로 보내면 한국처럼 뭐 3천 원에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뭐 5, 6천 원에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좀 많이 보내다 보면 2, 30불 배송 비용만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에 입고를 시키면 그런 게 없잖아요. 아마존 그냥 플랫 레이스로 딱 고정된 FBA 수수료
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혜택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죽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아마존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그 아마존 안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포화 상태,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데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좀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음, 싶고 그 안에서도 새롭게 또 시작되는 시장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진입하셔가지고 한다면은 충분히 예, 생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이 아니면 도대체 어디서 물건을 팔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품고 있는 아마존에서 판매 안 하는 게 어리석을 수밖에 없죠. 예, 진짜 아마존이 싫어서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네. 도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존의 회사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회사에서 나가면 뭐 지옥이다. 이 아마존에서 나가가지고 자체몰 가잖아요. 그럼 경쟁자가 바로 아마존이 돼요. 왜 경쟁자를 아마존으로 삼으세요? 예, 고객이 전화가 그 옵니다. 말 되게 좋네요. 네. 예, 고객이 전화가 와요. 야, 아마존에서는 이게 얼마인데 너네는 왜 이 가격이 얼마니? 그럼 내가 아마존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배송비랑 이런 모든 부분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내 제품이 안 팔려서 아마존을 욕할 게 아니라 아마존 안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연구하자.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면서 많이 팔고 싶어 하는 아마존. 그 네, 보표님께서 또 따로 유튜브 채널 그리고 또 커뮤니티를 네, 만들어서 그 아마존에서 어떻게 팔 수 있는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는지 네, 그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셀러 킹덤 네. 커뮤니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예, 그럼요. 셀러 킹덤은 사실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커뮤니티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제 유튜브로 이제 제가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유튜브를 감사하게도 봐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 트래픽이 유튜브로는 소화하기 힘들어서 이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게 되었고, 또 채팅방에서 소통을 하다 보니까 휘발성 메시지들이 아까워서 이걸 좀 어디다 저장을 해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단독 커뮤니티 셀러 킹덤이라는 사이트를 이제 저하고 이제 다른 분하고 같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셀러 킹덤 안에서 아마존 셀러들이 겪는 다양한 케이스들 또 때로는 뭐 그냥 커뮤니티적인 얘기, 뭐 일상 얘기부터 여러 가지들을 소통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존을 오랫동안 생존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활동이 필수적인데 셀러 킹덤 저희 커뮤니티를 정말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근데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저희 유튜브 네. 들도 정말 셀러 킹덤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세요. 아, 좋은 감사합니다. 정보들 많이 올라온다. 그리고 또 모르는 점, 궁금한 점 있으면 셀러 킹덤에 찾아서 검색창에서 찾으면 거의 대부분 답이 다 나온다고 말씀 주셔서 정말 네. 좋은 커뮤니티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네. 그리고 네. 또 정말 셀러님들에게 네. 수많은 아마존 셀러님들에게 모두 네. 다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니까 만약에 가입 안 하셨으면 꼭 이 영상 밑에 링크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링크 클릭하셔서 꼭 셀러 킹덤 가입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커뮤니티를 운영하시고 아마존 사업 운영하시고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고 정말 바쁘시고 정말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하실 것 네. 같은데 2022년도에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시죠? 목표가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제 개인적인 사업에 대한 목표, 뭐 아마존 그리고 월마트.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플랫폼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베이라든지 세 번째 플랫폼 이베이인데 아무튼 아마존하고 월마트의 매출을 지금보다 제가 목표하는 목표 매출에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저의 이제 첫 번째 2022년 골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커뮤니티 그리고 제가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저희가 갖는 골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골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뉴스레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월간 보표라는 뉴스레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그 뉴스레터 서비스를 좀 안착시키는데 예, 좀 음,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단톡방 두 번째 방을 또 1,500명을 채우는데 또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러 킹덤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명 정도 모으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예.
지금 셀러킹덤 회원분이 몇 명이시죠? 지금 저희가 한 1,800명이 아직 안 될 거예요. 예. 네네. 예. 그래도 2022년 네, 채우실 수 있도록 많이 네. 커뮤니티 서로 그러니까. 도와드리면서 예,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도 많이 추천해드리고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 예.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저희 예. 집돌이 아마존 셀러 구독자님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예. 일단은 제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가 돼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돌이 아마존 셀러 채널에 영상이 좀 자주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구독자이기 때문에 상민 네네. 대표님한테 얘기를 드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같이 좀 자주 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영상도 봐주시고 우리 상민 대표님 영상도 봐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민 대표님. 만약 제가 보표님에게 여쭤본 동일한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이 듣고 싶으시다면 보표님의 유튜브 채널에 또 가셔서 저의 인터뷰 영상 또한 시청 부탁드려요.